안녕하세요. 돈복사TV 한길입니다. 자, 비트코인 시황 오늘도 파헤쳐보는 시간 어김없이 가져보려고 하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으니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저의 1억 챌린지 내용을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하고 1000달러로 시작한 게 곧 있으면 이제 4000달러 정도에 도달을 할 것 같고요. 이게 보여드리면은 매수했던 내역이 쭉 나옵니다. 제가 뭐 어떤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9시 46분에 롱을 구매를 했고, 자, 여기 14일 9시 46분쯤에 저점을 한 차례 올려주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을 이렇게 한 차례 올려줬습니다. 올려준 다음에 이평선이 쫙 확산되면서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와줬죠. 그 추세를 그어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한 급등을 해주는 이런 모양새가 나와줬고요. 자, 우선 저는 가격이 이 정도쯤에 도달을 했을 때 이익 실현가를 여기다가 걸어놨습니다. 뭐 만약에 가격이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익 실현가를 위에 잡아놓은 거고요. 만약에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계속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나와줄 수 있는 건데, 이 추세가 꺾이게 되면 뭐 아래로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어깨 부근에서 팔려고 시도를 좀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한 차례 또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고점이 한 차례 낮아지는 모습이 나와줬기에 가격이 이렇게 반대로 또 흐르게 됐고요. 보시면은 가격이 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니까 쭉 내려가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정도 부근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약 한 35만원, 36만원 정도 되는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1억 챌린지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한 500만원 정도 달성했는데 아무래도 시드가 조금 적게 시작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향이 있기는 하네요. 아무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앞으로 제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뭐 본인의 그런 시드도 공개 안 하고 코인 추천만 대충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저는 확실하게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다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력을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 시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트레이딩 뷰로 봤었는데 무슨 45,000달러, 46,000달러 이렇게 얘기 드리면 사실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원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가 깨지면 위험한지. 자, 우선 비트코인 차트를 여기 4시간 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이게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어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한번 저항받았고 재차 지지받았고 다시 가격이 쭉 내려가다가 한번 저항받았던 바로 이 맥점 구간이 한 5,100만원 정도, 정확하게는 5,117만원 정도 부근이 중요한 좀 맥점이에요. 만약에 이 부근을 넘어서주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은 끝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지지받을 구간이 뭐 사실 이 정도 되겠죠. 유의미한 구간 약 4,9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정말 여러가지 근거가 합쳐진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 깨지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약화되면서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기술주 중심 매물 출회로 나스닥의 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 결과가 여전히 영향을 준 가운데 옵션 만기를 맞아 대형 기술주가 부진했지만 대부분의 종목군은 견고함을 보여주며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에 그친 점도 특징으로 보여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이 이루어졌고 나스닥이 가격이 좀 빠졌습니다. 제가 나스닥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나스닥은 모든 금융자산 지수 위에 있는 그런 지표로 사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나스닥이 빠지면 코스피도 빠지게 되는 거고 비트코인도 빠지게 되는 거고 항생지수, 중국지수도 빠지게 되는 거고 모든 지수가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이 세계의 최대 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미국인데, 이 미국 지수가 힘을 못 쓰면 모든 자산 지수는 당연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또한 약세를 보였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3% 가까운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 알트코인들의 패닉셀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 점도 좀 특이점인데, 아무래도 미리 강하게 좀 가격들이 빠져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패닉셀은 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도 커졌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 유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한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5월 50bp 금리 인상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또 발언을 했어요. 금리 인상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미 국채 금리 급등을 불러왔고, 이 여파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하락폭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시장 상황을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 제가 괜히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채금리가 오르면 왜 주요 자산이 떨어질까요? 국채금리는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굉장히 안전한 어떤 투자 자산이라고 불리거든요. 주식과 코인 같은 건 위험 자산이라고 불러요.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사람들이 이 안전자산에 돈을 넣는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서 안전자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좀 쉽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질 위험이 있겠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자산으로 이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위험자산을 사고 있던 사람들이 내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을 구매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어디가 깨지면 위험하고 어디를 뚫어줘야 될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제 1억 챌린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추천 코인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복사TV 한길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